자, 이제 OSPF 들어갈 건데, OSPF, 제목부터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OSPF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OSPF는 일단, 자, 오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개방형을 뜻한다. 오픈은 개방형. 그 다음에 SPF. 자, SPF는 SPF 알고리즘으로 알고 있어야 돼. Shortest Path First. 그래서 최단 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는 의미. 최단 거리를 사용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 최단 거리라고 얘기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디스턴스 벡터가 있었는데, 디스턴스 벡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리의 개념을, 자, 디스턴스를 우리는 뭘로 따졌다? 폭 카운트로 따졌다는 거지. 자, 그에 비하여 이제 EIGRP로 넘어왔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밴드위드, 딜레이, 릴라이어빌리티, 로드라고 하는 5가지, 그래서 멀티메트릭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했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코스트 값이 숫자가 낮으면 그게 최단거리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OSPF에서 이야기하는 최단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OSPF는 일단 링크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링크 스테이트, 링크 상태.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는 회선의 속도를 의미한다. 회선 속도. 그래서 이 회선의 속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표가 한번 바뀌었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 회선 속도에 따른 그 회선 속도를 그냥 써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이더넷이라고 했을 때, 저 누구야? 시리얼 라인이라고 했을 때, 자, 시리얼 라인은, 그러니까 이제 T1 라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리얼 라인은 1.544 메가 bps다. 그래서 1544 kbps를 사용하지. 그지? 자, 근데 이런 숫자 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수치값 자체가 코스트라고 하는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커버리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속도를 사용하기는 하되, 속도의 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약속을 한 거야. 뭐냐면 그 일반적인 이더넷이라고 했을 때 10mbps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10mbps 정도 되는 얘를 10mbps를 10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 자, 생각해봐. 숫자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빠른 거고, 숫자 값이 크면 클수록 느리다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 코스트는 낮은 놈이 더 빠른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더넷을 10이라는 기준으로 뒀고, 그 다음 시리얼 라인을 64로 세팅한 거야. 실제 속도는 1.544mbps인데, 그지? 그 다음 DSL이라고 해서, 우리 그 ADSL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DSL 모뎀 통신이 있는데, 그 모뎀 통신의 속도를 따질 때 1mbps 이내가 있어. 1mbps. 자, 그 친구를 코스트를 100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DSL에 512 kbps 이내가 있어. 512 kbps. 자, 이 kbps 이내를 우리는 200이라고 세팅을 했다. 그러니까 100mbps야. 100mbps는 속도 코스트로 따졌을 때 1. 이해됐어? 100mbps라는 그 숫자를 그대로 정수로 가져다 쓰면 계산했을 때 숫자의 값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래서 잠깐 예를 들면, 야, 이게 여기다가 다 써서 하려니까 답답한데?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라우터와, 잠깐만, 계속 터치가 되네. 자, 라우터가 있고, 연결해서 라우터가 있고, 연결해서 이쪽에 라우터가 또 있어.
그럼 라우터가 3대가 있네. 근데 얘네들이 T1 라인이야. 시리얼 라인. 그러면 1.544 Mbps고 여기도 1.544 Mbps가 된단 말이야. 즉 이쪽 라인에 예를 들어 여기 루프백이라고 하자. 루프백은 제일 빠른 애야. 그러니까 얘는 코스트, 고속 이더넷이니까 코스트를 1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라우터로부터 이 네트워크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면 1.544Mbps, 1.544Mbps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고속의 속도 값을 다 더하거나 연산을 수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치값이 되게 커진단 말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1.544를 어떻게 쓰기로 했다고 지금? 64로 쓰기로 한 거지. 그러니까 연산을 수행할 때 얘가 64고 얘가 64고 얘는 제일 빠른 애니까 1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합은 몇이 단다? 129가 되겠지. 이해돼서? 그래서 원래의 속도 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EIGRP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드 값을 그대로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치 값이 너무 커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제일 느린 속도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컴퓨터 옛날에 PC통신에서 사용하던 아주 느린 애의 기준. 자, 제일 느린 애가 56kbps 정도 되거든. bps. 요 정도가 1785.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모뎀이 640kbps야. 원래 128K 정도 되는 애가 그 우리 PC통신 할 땐 제일 빠른 애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일반적인 통신 모뎀 속도가 64kbps였는데 얘 속도가 되게 느린 거야 이거. 아주 느린 건데도 얘가 1562 정도를 사용했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얘를 10만 단위, 100만 단위로 수치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굳이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야. 근데 가만 봤더니 아니 어차피 시리얼 라인의 속도 이거 있고 그러니까 값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지. 중간에 갑자기 1544가 아니라 뭐 1560이라던가 1570이라던가 이런 식의 중간값이 없어. 회선마다의 속도값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 값들을 일일이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속도에 따른 정해져 있는 나름 약속되어 있는 수치값을 사용하자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얘는 구형인 거야. 옛날 애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더넷의 속도라고 했을 때 속도값이 10인 거지. 그지? 근데 10이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10Mbps인 거잖아. 10Mbps.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컴퓨터 보게 되면 100Mbps지. 그지? 그리고 요즘에 100Mbps가 빠른 건가? 일반 가정집에 500Mbps도 들어가고 그리고 1기가도 들어가지. 그리고 저기 IDC 이런 데 가게 되면 10G까지도 돌아간단 말이야. 10기가. 근데 지금 방금 표에 의하면 고속 이더넷이라고 하는 100Mbps의 속도가 1인 거야. 됐어? 근데 얘의 값의 표현은 정수만 사용할 수 있어. 자, 그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100Mbps나 기가bps나 10G나 전부 코스트 몇이다? 1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즘엔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한 게, 자, 요즘 최신형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신형에서는 시리얼 라인의 속도는, 기존에 64를 쓰던 것을, 신형에서는 6476을 사용하고, 6476. 그리고 패스트 이더넷, 100Mbps지, 100Mbps의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을 기존엔 1을 사용하던 것을 요즘엔 얘를 100을 쓰고. 그래서 1GBps는 10, 10GBps는 얘를 1로 사용한다. 이해됐어? 여기가 구형, 여기가 신형.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조금 더 다시 가게 되면, 뭐야 이거? 자, SPF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애는 출발지부터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모든 코스트에 대한 합산을 통하여 어디가 가장 빠른지, 그러니까 경로가 예를 들면 여기에 라우터가 있고, 자 나와서 여기에도 라우터가 있고, 여기에 라우터 있고, 여기에 라우터, 자 이런 식으로 라우터들이 있을 때 다시 내려와서 라우터, 그리고 여기도 라우터. 자 이런 식의 라우터가 있을 때 출발지로부터 도착지 네트워크까지의 모든 경로에 대한 코스트의 합을 구한 뒤 그 코스트가 낮은 경로를 최적의 경로로 탐지해서 그 경로를 제일 먼저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SPF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근데 SPF인데 그 앞에 O가 붙어 있다 그랬지? O는 오픈, 개방형. 그래서 표준 프로토콜이다. 전 세계의 모든 라우터에서는 이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는 거야. 정리됐니? 어렵지 않지? 자, 그러니까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연산해서 그 중에 제일 빠른 애를 찾으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최적의, 가장 코스트가 낮은 경로를 항상 최적 경로로 찾아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아주 훌륭한 거야.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지. 문제점. 지금 내가 화면에 그려놓은 것처럼 경우의 수가, 사실 이거는 지금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실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상 거의 풀메쉬급일 건데,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겠지. 그 엄청 많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항상 토폴로지가 변할 때마다 계속 연산을 수행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CPU나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소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점 비슷한 걸 찾은 적이 있어. EIGRP의 SIA 현상 기억나니? EIGRP에서의 SIA 현상. 그래서 이 SIA 현상, 즉 스톡인 액티브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보면, 항상 토폴로지가 너무 클 때, 네트워크가 너무 바쁠 때, 이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따져봤더니 링크 스테이트처럼 동작하는 바람에 쿼리가 발생할 것이고, 쿼리가 제때 돌아오지 못하면, 리플라이를 받지 못하면 SIA가 발생했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했었을까? SIA 방지책. 시간을 늘린다. 근데 그건 사실 좀 엉터리인 거지. 너 더 많이 기다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음 뭐가 있었을까? SIA 방지책에. 어? 아, 스토브를 설정한다. 그렇지. 그래서 쿼리 자체가, 야, 여기 끝이야. 그래서 쿼리 전달 금지, 차단. 이것도 좋은 방법이었어.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거 있었어. 이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쿼리 전달 범위, 도메인의 크기를 줄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OSPF에서 도입된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뭐냐? 자, 봅시다. 자, 기존에 우리가 RIP나 EIGRP를 얘기할 때는 동일 AS라는 개념을 그냥 말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엮었단 말이야. EIGRP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OSPF는 아주 독특한 게 나와. 하이라키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계층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게 OSPF의 가장 큰 특징인 거야. 계층 구조. 됐지?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반짝반짝거리는지 모르겠다, 화면이. 자, 계층 구조란, 자, 요런 거나, 자, 코어망을 하나를 둘 거고, 그 코어망을 연결하는 디스트리뷰트를 구성하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액세스단 이런 식으로 연결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삼각형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리게 되면 얘네를 자, 1차 코어, 디스트리뷰트, 액세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계층 구조라고 부른단 말이야. 층을 이룬다. 됐어? 자, 그래서 이 OSPF를 그 계층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에이리어라고 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하나의 OSPF를 여러 개의 에이리어라는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에이리어마다의 역할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그 역할 첫 번째 얘가 우리는 코어, 그래서 백본 에이리어라고 하는 친구야. 백본 에이리어. 그래서 같은 OSPF의 모든 정보는 반드시 코어망, 백본망을 통하여 전달된다. 두 번째, 디스트리뷰트. 그래서 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는 자신의 정보와 자신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에이리어에 대한 정보를 중개해주는 중개 에이리어 정도가 되겠다.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 에이리어. 다음,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액세스 레이어 정도 되겠지. 직접 연결되는 걸 담당하는 친구야. 그래서 얘는 호스트들을 연결한다. 호스트 연결 정도 되는 친구를 에이리어마다 각각의 역할로 두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연결하게 되면 자, 에이리어 제로라고 하는 애를 만들면 얘가 언제나 규칙상 얘가 백본인 거야. 그리고 그 에이리어 제로 밑에다가 예를 들어 에이리어 1과 에이리어 2라는 애를 두게 되면 에이리어 1과 에이리어 2는 자신의 네트워크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항상 백본 에이리어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즉 에이리어 1은 네트워크 정보를 백본하고만 통신하고 에이리어 2도 백본하고만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에이리어 1의 정보가 에이리어 2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역할을 분배했기 때문에 에이리어는 에이리어 제로와의 통신만을 신경 쓰고 얘도 에이리어 2와의 그 접근만 신경 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서 끊고 갑시다. 자, 이어가도록 합시다. 준비 다 됐지?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계층적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하고 갈 거거든.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봅시다. 일단 너희들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기부터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자, 에이리어가 있고, 그 에이리어에는 에이리어 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에이리어에는 이제 여러 대의 라우터가 있는 거야. 그리고 라우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겠지.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는 동일 세그먼트, 동일 네트워크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동일 세그먼트를 공유하는 이 라우터와 이 라우터 간에는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인 경우에는 DR, BDR, 엘렉션. 자, 엘렉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셀렉션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자, 엘렉션과 셀렉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주연이? 선택. 자, 둘 다 선택인 거야. 엘렉션과 셀렉션은 둘 다 선택인다. 근데 방금 전에 이거야. 내가 이거 누가 질문할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주연이 라고 얘기했지. 이게 셀렉션이야. 어떠한 기준 근거 없이 내가 그냥 선택한 거지. 그에 비해서 자, 엘렉션은 자, 누가 발표해 볼까? 라고 했을 때 손을 드는 거야. 손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컴피티션, 경합, 경연. 이해됐니?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겠지. 자,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선택됐을 때, 이걸 우리는 엘렉션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렉션은 투표라고 하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 if 후보자들이 나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 요게 엘렉션. 그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지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땐 셀렉션. 개념이 됐니? 자, 이때 바로 DR, BDR, 디로더라고 하는 엘렉션을 수행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동일 세그먼트라고 표현할 것이고, 동일 세그먼트 내에서도 포인트 투 포인트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DR, BDR 엘렉션을 수행한다. 기준이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에이리어 개념만 가지고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게, 자, 보면 이렇게 에이리어 제로가 있고, 자, 에이리어 제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붙어 있는 에이리어 1이 있고, 자, 여기에는 에어리어 2가 있다라고 봅시다. 자, 얘는 백본인 거지, 그지? 얘는 백본인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요런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 요쪽에 EIGRP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은 OSPF가 아니지, 그지? 여기는 OSPF고 여기는 EIGRP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경계 라우터가 있겠지. 그리고 에이리어 0와 에이리어 2 사이에도 경계 라우터가 있겠지. 그러면 에이리어 0와 에이리어 1 사이에도 경계 라우터가 있겠지. 그래서 이 경계 라우터를 우리는 바운드리 라우터라고 부르는 거야. 바운드리, 경계 라우터다. 그래서 BR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에이리어 0와 에이리어 1 사이에 있는 이 라우터는 에이리어와 에이리어의 경계 라우터니까 ABR이라고 부르고, 됐어. 그래서 얘는 ABR. 얘는 OSPF라는 라우팅 프로토콜과 EIGRP라고 하는 또 다른 다른 프로토콜이거든. 그러면 다른 프로토콜 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S가 다르다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라우터의 이름은 뭐가 될까? 이 라우터의 이름은 ASBR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어렵지 않지? 그래서 ABR과 ASBR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얘네들이 역할을 분류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 ABR 라우터는 에이리어와 에이리어 간의 정보를 교류할 것이고, ASBR은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수행하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에어리어라고 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면서 동일 세그먼트 상에서는 DR, BDR 엘렉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에이리어와 AS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에서는 경계선상에서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라우터들을 따로 둔다라는 거지. 즉, 에이리어 1에 예를 들면, 자, 이 에이리어 1 이 자리에 다른 라우터 한 대가 더 있어. 그러면 이 에이리어 1 라우터는 에이리어 1 멤버 라우터가 될 건데, 이 라우터는 에이리어 0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나 에이리어 2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나 EIGRP 네트워크 정보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왜? 이 에이리어 1을 빠져나가려면 결국 누구한테 보내면 돼? 그렇지. 에이리어 1과 에이리어 0에 있는 ABR 라우터한테만 보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됐어?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보자. 링크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링크 스테이트는 전체 토폴로지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야 한다. 그치? 그런데 더 이상 에어리어 1에 있는 멤버 라우터는 저기 EIGRP에 있는 네트워크 정보를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된 거지. 또는 라우터에서도 에어리어 1 라우터에서도 여러 개의 라우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멀티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DR이라고 하는 라우터만 경로를 계산하면 더 이상의 연산이 필요가 없게 돼 버리지. 됐어? 그래서 OSPF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경로를 다 계산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으나, 결국 계층적 구조라고 하는 특징에 의해서 굳이 내가 계산해야 될 그 영역 자체가 줄어들게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고로 OSPF는 자동으로 이런 계층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그러면 엘렉션에 관해서도 조금만 더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자, 계층 구조의 그 구조상에서도 엘렉션을 잠깐 얘기해 봅시다. 엘렉션은 결국엔 선출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선출. 그지? 선출. 그래서 그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해. 이해됐니? 그래서 선출된다. 자, 선출하기 위해서는 경합을 하더라. 경합. 그래서 이 경합하는 과정은 우리가 좀 나중에 볼 거고, 결국엔 경합을 통해서 DR과 BDR 그리고 디로더라고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뽑아내게 될 건데,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DR은 모든 경로를 계산한다. 그리고 BDR과 DR 간에는 이렇게 경로를 따로 만들어서 지들끼리 정보를 또 주고받아. 왜? DR이 죽으면 BDR이 그 역할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들만의 경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경로를 우리는 멀티캐스트 224.0.0.6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DR, 그리고 BDR도 마찬가지긴 하지. DR과의 어떠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멀티캐스트 224.0.0.5를 사용한다. 됐니? 자, 정리합니다. RIP 버전 1은 서로 간에 라우터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통신을 한다?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하지. 자, RIP 버전 2에서는 멀티캐스트 통신을 하는데, 자, 주소가 어떻게 된다? 224.0.0.9를 사용하고, EIGRP는 멀티캐스트 224.0.0.10을 사용하고, OSPF는 멀티캐스트, 야, 여기 썼잖아, 방금. 주연아, 이거 녹화됐어. 넌 멍청이로 남을 거야, 이제. 자, DR과 디로더 간의 통신은 224.0.0.5를 사용할 것이고, DR과 BDR 간의 통신에는 224.0.0.6을 사용한다. 멀티캐스트 이해됐니? 이렇게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OSPF의 개론 설명이었다.